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다정하게 소통하고 싶은 다정한TV의 다정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책 속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오늘 함께 할 책은 하버드 철학 강의고요. 오늘은 24번째 손해는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한다 라는 제목이에요. 이야기를 먼저 볼게요. 35세 때 휴스턴은 번화가의 가게를 빌려 과일 도매업을 시작했다. 휴스턴의 과일 도매업은 굉장히 색달랐다. 모두 평균 가격이 시 전체에서 가장 저렴했다. 놀라운 사실은 휴스턴은 이윤을 전혀 남기지 않고 모든 과일을 판매했다는 것이다. 이에 돈을 한 푼도 벌지 못한 채 매월 임대료와 수도세, 전기료 등의 비용을 처리해야 했다. 동료와 친구들은 비웃음과 호기심을 샀다. 휴스턴이 장사 경험이 없어서 이렇게 바보같이 장사를 한다고 이야기했다. 그래도 시종일관 이윤을 남기지 않는 과일 장사를 계속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 후 휴스턴은 자신이 7년간 일하면서 모은 자금을 전부 투자해서 액세서리 가공업과 의류 드라이클리닝 사업까지 확장했다는 것이다. 여전히 이윤을 남기지 않는 경영 정책을 고수하고 있었다. 과일 도매, 액세서리 가공, 의류 드라이클리닝까지 휴스턴의 가게는 손님이 가장 많고 장사가 잘 되는 가게였지만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음이 확실했다. 사람들의 예상대로 휴스턴은 1년 후에 자신의 모든 사업을 접고 가게 문을 닫았다. 이번에 그는 중국 비단 가게를 경영했다. 이는 시에서 유일한 가게였다. 이때 휴스턴은 드디어 이윤을 남기는 장사를 하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휴스턴을 보고 아무도 비웃지 않았다. 개업 초기에 아름다운 중국 비단은 많은 소비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종류도 다양하고 품질도 우수해서 휴스턴의 비단 장사는 날로 번창했다. 사업의 기회를 포착한 사람들은 휴스턴의 비단 장사가 잘 되는 것을 보고 비슷한 가게를 열었다. 그러나 그들은 한 가지 특이한 현상을 발견했다. 거의 모든 손님이 휴스턴 가게에서 비단을 구매하고 다른 가게를 찾는 경우는 드물다는 것이었다. 사실 휴스턴은 장사를 시작하기로 했을 때 정말 원하던 것은 중국 비단 사업이었다. 그러나 당시 중국의 비단이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었다. 상품의 품질과 가격만으로 경쟁하기에는 역부족이라 생각한 그는 자신만의 브랜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과일 도매, 액세서리 가공, 의류 드라이클리닝 등의 이윤 제로 경영은 사람들의 인지도와 호감을 얻기 위한 수단의 일종이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휴스턴이 판매하는 물건은 가격도 싸고 물건도 좋다 라는 인식이 형성되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참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 이야기였죠. 휴스턴 이야기의 교훈은 이런 것 같아요. 멀리 내다보고 눈앞의 사소한 손해를 지나치게 따지지 않아야 비로소 훗날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실제 생활에서 많은 사람은 자신의 이익만 생각을 하고 혹시 다른 사람이 자신의 이익을 침해하지는 않을까 걱정을 해요. 하버드 대학 교수들은요, 학생들한테 교육을 할 때 기꺼이 손해를 보고 다른 사람에게 작은 이익을 주는 사람은 자신의 의지를 단련할 수 있다. 그리고 넓은 도량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더 큰 존경을 받는다 라고 말을 해요. 멀리 내다보면 손해는 넓은 도량과 관용, 이성과 자기 억제 능력을 배양시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건전한 인간관계를 구축할 수 있게 하고요. 성공으로 가는 길을 더욱 순조롭게 만들어요.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인생에는 3가지 복이 있다고 해요. 평안의 복, 건강의 복, 그리고 손해의 복이죠. 손해의 복은 인류의 지혜와 생활에서 우러나오는 경험의 총체이고요. 선조들로부터 대대로 전해 내려왔어요. 요즘 현대사회에서는 사람들이 다들 똑똑해서 손해를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있으신가요? 네.
오늘날 손해의 복은요, 과도하게 성실한 사람의 투자를 상실하게 하고요, 다른 사람 마음대로 좌우되게 만드는 것으로 여겨져요. 손해를 볼 줄 아는 사람은 인간으로서 일종의 어떤 그 경지에 오른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손해를 볼 줄 아는 것은 일 처리하는 지혜의 일종이기도 해요. 신은 공평하다고 하죠. 여러분이 어느 부분에서 손해를 보면은요, 언젠가 다른 면에서 그 보상을 얻게 돼 있어요. 손해라고 하는 것을 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보면 공평하고 합리적인 인심이다라는 어떤 그런 필연적인 결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제가 참여하고 있는 독서 모임에서 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항상 있어요. 우리는 어렸을 적부터 사채견상을 잘못 배웠다고 하셨어요. 모두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렇게 배워요. 뭐 가감승제 이렇게 배우죠. 그래서 그런지 아이들은요, 자기 손에 어떠한 것이든지 더해져야 하는 것으로, 그것이 먼저라고 하는 것으로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당연히 내 손에서 뭔가가 나가고 빼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기는 해요. 나에게 무언가가 더해져야 그 다음에야 빼주기도 하고, 내 소유물이 몇 배나 많아져야 이웃에게 나누어 준다는 순서가 좀 익숙한 거죠. 하지만 오늘의 이 내용에서 좀 비추어 생각을 해보면은요, 먼저 내가 손해를 보면 나중에 어떻게든 나에게 더해지는 상황이 올 것이고요, 내가 먼저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면 그 이후에 내 소유가 몇 배가 된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사치견상을 다시 외우세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빼기, 더하기, 나누기, 곱하기로요. 내 것을 먼저 내어주는 것에, 그리고 내가 먼저 손해를 보는 것에 예민해지지 말자고요. 오늘 혹시 손해본 일이 있으셨나요? 받는 것 없이 뭔가를 먼저 주셨었나요? 여러분들 감사하세요.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에게 그거보다도 더 더해질 것입니다. 손해를 보기라고 하는 말이 괜히 전해지는 것은 아닐 테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다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다정하게 소통하고 싶은 다정한 TV의 다정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